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장자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庄子的世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요. 6번째 부분과 그 다음에 낱글자 부분 오늘 좀 짧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 본문 중국어로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은 본문이 이제 정자, 즉繁体字라든지 지엔티즈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小智不及大智，小年不及大年，昔已知其然也。昭君不知晦朔，惠姑不知春秋。 此小年也. 네, 한번 보시면요. 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보통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특별히 이제 의문할 것 없이 큰 지혜와 작은 지혜, 큰 암과 작은 암 이렇게 해서智慧의 발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그 원자에다가 좀 누진자로 된 글자들의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쓰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은 智慧의 해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암의 적게 아는 것, 조금 아는 것은 이제 대지의 큰 뜻이나 큰 암이나 그런 것을 거기에 미쳐 볼 수가 없겠죠. 헤아릴 수가 없고 小年不及大年 네, 적게 사는 것, 좀 짧은 생을 사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따니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죠. 시 어떻게 아는가? 지란 그 연유를 그렇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했을 때 여기서는 짜오하고 차오하고 발음이 두 개 있잖아요. 요거는 아침이라는 의미로 짜오에다가 그 다음에 준 하면은 세균 할 때, 시균 할 때 쓸 때는 일성이고요. 쥔즈, 버섯의 의미로, 모구의 의미로 쓸 때는 쥔, 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짜오준, 昭君不知惠朔 했어요. 조균, 아침 버섯. 조금 쉽게 보시면요. 아침에 나서 이렇게 저녁에 시드는 버섯이기 때문에 저녁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회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회삭하면은 금음회의 삭은 초하루 삭자인데요. 초승달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요 회자도요. 금음이라고 하면 저희가 29일 30일 정도 그 달이 가장 마지막이 돼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은 해에 숨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초승달도 이제 그 첫날 해서 어떻게 보면은 29일, 30일로 한 달이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을 의미해서 그 하루의 의미로 보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한 달의 기간의 의미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짧은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昭君不知惠朔라고 했습니다. 그 아침 버섯은 그 버섯이라는 것은 조균이라는 것은 회사 하루라든지 혹은 한 달의 아주 짧은 기간도 알지를 못하고 호있고 요거는 뒤에도 제가 잠깐 다뤄놨지만요. 자연 생태계 같은 경우가 좀 요즘은 농촌이나 시골에서 살지도 못해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하게 같은 류로 총칭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래도 분류하자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의 의미는요 좀 어렵게 보이는데요. 어떤 데에서는 이제 메뚜기로 보기도 하고 여기 매미, 스르라미 종류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미로 보겠습니다. 여름에 나와서 가을에 이제 겨울을 알지 못하고 한마디로 1년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죽는 매미는 알지 못하는 거죠. 춘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춘추, 봄에 이렇게
땅에 심고 가을에는 거두잖아요. 춘추라는 거는 리시, 역사를 의미하기도 했고요. 1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계절을 지나서 또 다른 계절을 맞고 하는데 일단은 매미라는 종류가 짧은 이렇게 짧은 시기만 알 수 있는 곤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1년이라든지 그 계절의 변화라든지를 느끼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此小年也 그것이 짧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다. 짧은 수명을 가진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앞에도 이제 대붕의 뜻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조금 비교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昭준 해서 아침의 의미로 쓰였고요. 会说 금원과 초하루가 되겠습니다. 여기 발음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도 알미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글자 낯글자를 잠시 보시면 실제로 아침 조자는요. 차오 발음과 짜오 발음이 두 개가 많이 쓰이죠. 고문에서는 차오 아침 조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아침 단자 땅에서 해가 올라오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듯이 햇빛이 빛날 간자에 배주자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 배주자 보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그 간자라는 건데 이게 뭐냐? 여기 있습니다. 햇빛 빛날 간자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여기 보이는 해 있잖아요. 해를 빼면 이 부분과 아래 부분 합해서 이게 파우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 앞전에 깃발 기자를 다루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보통 기본으로 깃발언이라는 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해서 해가 들어간 부분인 거죠. 그래서 햇빛 빛날 간자가 되겠습니다. 해가 비로소 올라오기 시작해서 아주 빛나는 형상을 나타낸 거죠. 그 글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침조라는 글자는 원래 이제 그 해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뜻하고 배주자도 보이고 있습니다. 소리자로 쓰였다고도 하지만요. 배를 띄우는 것도 이른 시기 아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에 그 개사로 뭐를 향하여 할 때에 어느 곳을 향하여 시향의 의미로 같이 쓰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낯글자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요. 준, 오늘 나왔던 시준 할 때, 세균 할 때는 일성으로 발음하면 되겠고요. 준 할 때, 쥔즈 할 때는 버섯 종류, 사성으로 모구의 뜻과 통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듯이 풀에다가 밑에 이 글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는 이거 곶집 균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곳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는 형상인 거죠. 곶집 창고 균자가 되겠습니다.